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곤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특징이 뇌고 사람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고, 그런데 그 인간은 뇌는 마치 우리 블랙박스처럼 그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오늘 강연을 보면서는 뇌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 많이 들여다보고 뇌를 많이 알게 됐구나.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 가장 어려울 사람 뇌의 기능,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라고 하더라도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에 기계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뇌의 어떤 기능만은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게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기계는 컴퓨테이션을 하고 인간은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회상을 한다고 제가 화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 카운트라는 게 바로 그 입자화된 세상의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진화도 시각 위주로 한 게 그게 효율이 높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는 능력을 극한으로 간다고 해서 그 기계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 경험을 누적해서 인출하는 색다른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뇌과학이 지금 연구를 하고 밝혀내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어떤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꼭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각이라는 어떤 자연 환경의 능력을 우리가 버리고 시각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발전한 면도 있지만 퇴보한 면이 있죠. 그리고 기계가 카운트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더 많은 진화를 선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저도 그 기억을 할 때 보면 이때 기억하고 저때 기억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똑같은 일이지만 기억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내 머릿속에, 뇌 속에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기억에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어쩌면은 그것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기계는 과연 이렇게 매번 생각할 때마다, 그걸 불러들일 때마다 다르게 불러들이면은 그건 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새로운 게 이게 맞는 것인가? 그 얘기를 선생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는 기억이고요. 현재는 지각이고,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하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현재에 대한 게 요즘의 기억에서 과거의 기억이 지금 들어오는 센서, 그 감각이죠. 정보들을 그걸 합치는 순간, 매 순간마다 과거의 기억을 수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기억에 대한 메커니즘은.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우리가 미래라고 구분을 했지만 신경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밀리세컨드에 지금 가져온 현재죠. 그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굉장히 먼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 기억조차도 현재화된 순간의 어떤 새로 고쳐진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뇌과학적으로는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 기억도 현재고 현재 정보도 현재고 미래 예측도 현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가 선물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혜정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너무 중요한 뇌의 기능 혹은 능력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산만하게 다른 거에 정신 뺏기지 않고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진드같이 집중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부에서 혹은 교육에서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견디는 능력,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들 하는데요. 몇 년 전에 니콜라스 카가 쓴 그 더 쉘로우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아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책의 요지는 사람들이 요새 그 SNS나 혹은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글, 짧은 기사 혹은 짧은 메시지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고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뇌가 긴 호흡의 책이라든가 긴 호흡의 글을 읽지 못하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퇴화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요새 사실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그런 환경 속에서 뇌가 퇴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돼서 뇌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 생존 스킬로 이거를 퇴화가 아니라 진화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는 않나.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넘나들면서 많이 연결하고 다른 분야하고 이렇게 용합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절에서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쉘로우스가 아니라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의 진화이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요즘에 4차 산업혁명기 또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많은 교육에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애가 둘인데 위에 딸은 그 책을 좀 열심히 읽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였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인 아들은 그 책은 잘 안 읽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노트북에 완전 중무장된 친구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논문이 하나 나왔죠. 책을 읽고 그런 데서 어떤 무형을 상상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 글쓰기 훈련을 해서 어떤 크리티컬 싱킹을 하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시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의 세상을 선도한 성공한 모델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여기 방청객 선생님들 또 학생들도 많으신데 아니 보면은 막 전부 동영상, 유튜브 어마어마한 동영상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보량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런 거 스마트폰 없던 시절 뭐 책을 보면은 그 무슨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 무슨 죄와 벌 이런 거 읽으면 막 중간에 그 너무너무 그 그림을 상상하게 뭐 계단에서 들어오는 햇볕의 농도까지 그 책을 읽고 있으면 그 환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디스크립티브한 미묘한 관찰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가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책이 없어도 그냥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시각을 위주로 진화를 해왔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가 성공하고 유튜브를 사잖아요. 막 구글에서 사고 페이스북이 이제 SNS가 동영상 위주로 이제 가는 SNS로 발전하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세상을 우리가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좋다, 이게 아니다 하기에는 아직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논문 중에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지금 이렇게 성장하시는 많은 학생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과거 기존 기성세대가 자라났던 것에 엄청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나 경험을.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과거에 성공하는 모델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을 폄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논문은 디지털 시대의 동영상에 특화된 자라나는 세대가 더 모던하고 더 발전적인 뇌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학생분들 책 읽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아직은 조금 실험 기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뇌가 세상을 만들고 있고 만든 세상에 우리 뇌가 다시 변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요즘에는 뇌과학에서 보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요. 뇌과학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혜정 소장님 말씀하셨던 건데요. 방랑과 산만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이 우리 협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만의 장점이 있어야 인공지능도 협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문장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산만하게 방랑하면서 모험하면서 다양한 존재들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라. 이런 문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작가님이랑 비슷한 맥락이어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굉장히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전에 접했던 뇌과학 연구 결과부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뇌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뇌 사진을 찍었더니 뇌 사진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차이가 보였는지를 들여다봤더니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뇌에서 공포를 관장하는 부분이 좀 더 컸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공포를 관장하는 부분이 좀 더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면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뇌가 원래 다르다. 근데 이러면은 정말 세상이 바뀔 가능성도 없고 사람을 설득할 여지도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슬라이드랑 연결을 지어보면은 그 신념책이라는 건 참 변하지 않는데 그나마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런 부분들이 뇌에서 커져가지고 그 본인의 변하지 않는 그 신념의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뇌가 바뀌는데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키워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뇌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공감하는 능력, 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제도나 전통이나 종교까지도 그 자기의 어떤 믿음 신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뇌에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런 걸 펑셔널 MRI라고 그 뇌 기능성 MRI를 가지고 뇌를 보는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철학 영역까지 뇌과학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클라우드의 어떤 형태들이 인공지능하고 합쳐지면서 우리 뇌가 밖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클라우드하고 그런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패널 분들의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이제 인간의 창의성이나 이렇게 실수나 우연을 통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우연성이나 그런 창의성에 의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하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의 특징이 반복을 쉽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동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알고리즘 뒤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진화론상에서는 단세포부터 다세포, 그다음에 삼엽충이 나와서 시각을 가지면서부터 많은 종이 폭발을 했듯이 모든 시스템은 그 내부에 어떤 자기의 진화나 변화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또 색다른 진화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공명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듯이 기계가 가진 어떤 강점을 가지고 진화했을 때 인간과 기계의 어떤 공존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에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쪽에 맞춰서 한번 1차 진행했던 뇌에 대한 시스템하고 한번 같이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감히 접근하기 힘들 거다,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거꾸로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유수한 안과 선생님들보다 높은 진단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서운 게, 지금 오늘 찍은 저의 MRI 데이터를 과거 30만 장 속에서 가장 유사한 비슷한 그림 찾기를 해요. 그런 개인의 유전체가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손에 다 쥐어지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의료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